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지금도 이제 뉴욕이고요. 여기 날씨가 굉장히 을씨년스럽습니다. 바깥에는 비가 많이 오고, 지금은 밤 9시입니다. 댈러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뉴욕 출장을 온 관계로, 카이리 어빙의 시즌 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바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카이리 어빙이 3월 4일 열린 세크라멘토 킹스전에서 왼쪽 무릎 부상으로 코트를 떠났습니다. 굉장히 좀 징후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완전히 무릎이 반대쪽으로 꺾이면서 이거는 과신전을 넘어서 굉장히 크게 다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정밀 검사 결과 왼쪽 무릎에 ACL이 파열되면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보셨겠지만 카이리 어빙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유투 2개를 집어넣고 땡큐 갓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뛰었고 또 돈치치 트레이드 이후에 출전 시간까지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부상을 입고 말았는데 쾌유를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어빙의 부상이 올 시즌 3월 초 그러니까 정규 시즌 마무리를 약 한 달 정도 조금 더 남긴 시점에서 입은 부상이다 보니까 2025-26 시즌 초반까지도 결장이 불가피합니다. 참 댈러스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고 카이리 어빙의 커리어에도 이게 과연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적지 않은 나이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카이리 어빙의 부상은 어떻게 보면 또 예견된 일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돈치치 트레이드가 되고 나서 싱글 볼 핸들러로는 우승할 수 없고 카이리 어빙의 출전 시간과 과부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제가 맞췄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어빙은 1옵션으로서 또 싱글 볼 핸들러로서 본인이 직접 팀을 하드캐리하거나 본인이 또 직접 그런 능력을 인정받은 적이 없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제이슨 키드 감독 입장에서는 스펜서 디니디, 제이든 하디, 단테 엑섬을 쓰겠습니까? 어빙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출전 시간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돈치치가 트레이드 되기 전에 카이리 어빙은 39경기에서 출전 시간이 36분 조금 아래쪽이었어요. 35.9분. 여전히 길긴 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돈치치가 없다 보니까 출전 시간이 늘었는데 돈치치가 트레이드 되고 나서 10경기는 무려 39.3분이었습니다. 이거는 카이리 어빙이 나이가 많잖아요. 1992년생인데 그런데 39.3분 물론 10경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댈러스의 상황, 제이슨 키드 감독의 성향, 또 싱글 볼 핸들러의 한계 등등을 감안했을 때 카이리 어빙의 출전 시간은 38분 이상이었을 겁니다. 특히 후반기 들어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부상에 대한 위험을 높이는 거죠. 2, 3분의 무슨 차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탐 티보도 감독이 여러 차례 이런 사례들을 입증했잖아요. 정규 시즌 때 갈아 마시고 혹사시키니까 플레이오프 때 제대로 뛰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티보도 감독의 정규 시즌 플레이오프 승률 비교가 NBA 역사상 가장 떨어지는 편이잖아요. 정규 시즌은 오케이, 플레이오프는 안 되는 거죠. 왜냐, 갈아 마시니까. 결국 어빙도 39분씩 뛰다가 이런 부상을 입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2025-26 시즌 카이리 어빙은 맥스 계약이 예상이 돼 있었습니다. 1년의 계약이 더 남아있지만 플레이 옵션이기 때문에 사실 미리 또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기회가 날아가게 됐고요. 또 이번 부상 때문에 올 NBA 수상 자격을 비롯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빙은 다음 시즌 플레이 옵션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죠. 옵트인하고 그리고 남은 시즌 한 60경기 정도 뛴다고 친다면 그때 건강과 건재를 과시하면서 다시 한번 FA를 노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좀 시기적으로도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문제는 댈러스의 우승 가능성, 댈러스의 미래인데요. 일단 바비막스의 보도에 따르면 댈러스의 샐러리는 퍼스트 에이프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드캡이라 볼 수가 있고요. 로스터에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선수 영입이 힘든 거죠. 왜냐하면 하드캡이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다음 시즌이 더 깝깝합니다. 2025-26 시즌 앤서니 데이비스의 샐러리가 무려 14mm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10년차 이상 일반 맥스가 적용되기 때문인데 14mm면은 미드레벨 익셉션보다 더 비싼 금액이에요. 미드레벨 익셉션이 12.9mm니까. 그러니까 14mm 증가한다는 건 팀의 샐러리 운영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여기에다가 카이리 어빙과 드와이트 파웰은 아마 플레이 옵션을 옵트인 할 거예요. 어빙은 지금 이대로 나가면 완전히 뭐 세대는 거고, 드와이트 파웰도 팀 내 입지 자체가 댈러스에서 가장 오래 뛴 선수지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옵트인 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면 다음 시즌 때 총 확정 셀러리가 무려 193mm 됩니다. 이게 디니디와 엑섬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193mm면 1차 에이프런 초과는 확실시 되는 거죠. 차라리 2차 에이프런 초과, 세컨드 에이프런 초과하는 걸 걱정해야 될 정도로 다음 시즌 댈러스의 셀러리는 깝깝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력을 업그레이드하기가 쉽지 않죠. 에이프런을 초과하게 되면은 각종 제약이 있으니까 2차 에이프런 초과하게 되면은 뭐 더 이상의 팀의 전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댈러스는 이번 시즌보다 다음 시즌이 더 깝깝한 거죠. 자, 그리고 이 니코 해리스의 바보 같은 트레이드에 여전히 또 다른 팀 임원들이 화가 나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레이커스가 잘 나가고 댈러스는 망하고 있으니 이게 또 르브론 제임스의 또 맹활약까지 이어지면서 다른 팀 입장에서는 사실 배알 꼴리는 거죠. 우리랑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클러치 포인트의 보도에 따르면 다른 팀 관계자들은 돈치치를 내보낸 댈러스의 선택에 여전히 혼란스럽고 또 분노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돈치치 트레이드 당시에 니코 해리슨의 자신감 넘쳤던 한마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내가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제가 봤을 때 NBA 역사상 가장 단시간에 본인의 판단이 틀렸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댈러스는 미래가 박살난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자, 레이커스 돈치치를 품었습니다. 완전 땡 잡은 거죠. 3월 5일 기준으로 레이커스는 현재 7연승 중이고요. 댈러스는 오늘 밀워키 벅스에게 개박살나면서 32승 31패로 서부 컨퍼런스 10위입니다. 뭐 피닉스 선즈에게 잡힐 수도 있지만 뭐 10위로 플레인 토너먼트 진출한다고 해도 그냥 뭐 탈락이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선수가 없습니다. 스펜서 디니디, 제이든 하디 이런 선수들에게 뭐 보레들러 맡기고 나지 마셜도 있긴 합니다만 단기전 그 다음에 단판 승부에서 이길 수가 없죠. 이거는 뭐 댈러스 팬분들도 모두 다 아실 만한 뭐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음 시즌에 미래가 밝다면 괜찮거든요. 돈치치 데리고 있다가 1라운드 탈락하고 플레인 토너먼트 탈락해도 1999년생 에이스가 있다면 미래를 도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댈러스의 미래는 어떤가요? 어빙은 뭐 플레이어 옵션을 분명히 옵트인 할 거고 앤서니 데이비스의 연봉은 14mm 늘어나고 확정 셀러리가 거의 195mm에 육박하는데 진짜 깝깝한 거죠. 댈러스의 다음 시즌도 거의 뭐 저는 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니코 해리슨 단장은 돈치치의 부실한 몸 관리, 그 다음에 뭐 뚱뚱한 몸매, 그 다음에 뭐 물담배, 맥주 이런 것들을 즐기는 성향 때문에 트레이드를 했다라고 이제 개소리를 했는데 지금 댈러스의 선수들이 막상 부상 병동입니다. 물론 이게 니코 해리슨 단장의 잘못은 아니죠. 그리고 선수들도 다 불운하고 그 다음에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경기장 위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부상을 입는 거지만 빠져도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니코 해리슨 단장이 과연 집토끼나 좀 잘 관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단장의 몫은 아니지만 심정적으로 앤서니 데이비스 시즌 아웃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샴즈가 보도를 했어요. 샴즈가 이사이오 시즌 차라리 나머지 경기들을 그냥 셧다운 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최근에 또 한 쇼에 나가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시즌 아웃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번 시즌은 뭘 하던 간에 그냥 플레인 토너먼트 탈락이니까. 그리고 카이리 어빙은 애석하게도 시즌 아웃이 돼버렸고요. PJ 워싱턴 발목 부상 때문에 지난 4경기 중 3경기에 결장했습니다. 지금 발목을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뛰고 있는데 제 컨디션이 아니죠. 그래서 뭐 야투를 모조리 놓친 게임도 있었고. 그리고 데니얼 게포드 MCL 그레이드 3 부상으로 9경기 내리 결장이고 앞으로 더 빠져야 됩니다. 완전 빅맨진이 여기서도 이미 박살이 났죠. 왜냐? 데이비스, PJ 워싱턴, 게포드가 빠졌는데 여기에 원래 인저리 프로인 데릭 라이블리세는 발 부상 때문에 1월 15일 이후로 결장입니다. 거의 뭐 50일째 개점 휴업. 케일런 마틴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죠.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완전히 떠오르고 있는 퀸틴 그라임스에게 비싼 돈 주기 싫어서 더 싼 선수를 데려왔거든요. 그라임스는 지금 필리의 에이스로 거듭났습니다. 반면에 대신 데려온 케일런 마틴은 엉덩이 부상 때문에 트레이드 이후에 13경기 연속 결장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댈러스 유니폼을 입고 단 한 게임도 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옳았던 트레이드냐를 떠나서 데려온 선수들, 그 다음에 또 영입한 선수들 족족 다 들어놓았어요. 또 단테 엑섬, 그리고 제이든 하디는 각각 오른쪽 발 부상, 발목 부상 때문에 지난 밀워키 전에 결장을 했는데 현재 8명이 다 아웃입니다. 결국에는 댈러스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셈이 돼버렸어요.
멍청한 단장 하나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댈러스의 이 팬들이 굉장히 많이 이탈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댈러스를 팔로우하는 인스타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댓글들은 민심이 점점 험악해지고 있고, 이 와중에 또 댈러스는 티켓값 올린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방만한 운영의 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댈러스를 비난하고자 이런 컨텐츠를 만든 건 아니고, 참 카이리 어빙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큰 부상을 입었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꼭 돌아왔으면 좋겠고, 댈러스의 미래는 어떻게 됐던 간에 밝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지 또 함께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숙소에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밀어놨던 레이커스의 컨텐츠도 올라가니까 현지에서 올려드리는 컨텐츠 2개 또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4월 8일 골든스테이트 레이커스 LA 다저스 경기 저희가 직관하는 상품을 또 출시했습니다. 이제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또 커뮤니티로 공지를 드릴 테니까 많이들 또 신청하셔서 완판 찍고 또 이번 시즌 직관 이벤트를 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뉴욕에서 뉴요커 같은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